이혼은 못하고 같이 살긴 지옥 같을 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라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젠 말도 하기 싫고 얼굴만 봐도 피곤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혼은 못하지만 같이 살기도 괴로운 부부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63세 부부 상담 전문가 박서연입니다. 30년 이상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이 어떻게 지치고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부부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을 멈췄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산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눈치, 부모님 걱정, 재산 분할, 사회적 시선. 그 모든 이유들이 마음속 결정을 미뤄오게 하죠. 그러다 결국 감정은 말라붙고 남는 건 싸늘한 공기뿐인 집안이 됩니다.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동거인처럼 지내는 관계.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찾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복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부부 사이 거리의 시작. 처음엔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고 휴대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그랬던 부부가 왜 지금은 각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된 걸까요? 갈등은 폭발처럼 오는 게 아니라 침묵처럼 스며듭니다. 처음엔 작은 실망이었을 겁니다. 내 생일인데 아무 말 없었던 배우자의 태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그 사람의 무관심. 밥을 차려도 잘 먹었다는 한마디 없는 그 표정.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고 참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요, 서운함은 쌓이고 쌓여서 단절로 바뀝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이정기 씨 부부는 결혼 28년 차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큰 싸움 없이 지내왔지만 요즘엔 얼굴만 봐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뭘 말하면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이젠 저도 말 안 해요. 아내인 강선희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늘 바빠요. 그런데 TV 볼 시간은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면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라며 외면해요. 둘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하루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평행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둘 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경제적으로 정리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헤어질 수 없으니 참고 살아야 하는 관계가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정서적 이혼 함께 살아도 마음은 이미 떠난 부부들. 많은 부부들이 우린 이혼은 안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감정은 이혼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이혼이란 법적 관계는 유지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절된 상태. 서로에게 기대도, 실망도, 애정도 없이 그저 생활 파트너처럼 지내는 부부.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면 지금 정서적 이혼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안 해요.
말하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혼자 생각해요. 저 사람이랑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 표현은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는 배려가 아닌 방해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가진단 정서적 이혼 징후 1. 배우자의 말에 무관심하거나 흘려듣는다. 2. 함께 있어도 대화 없이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한다. 3. 갈등 상황에서 감정 표현 대신 회피하거나 침묵한다. 4. 상대방의 일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5.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이 거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살기도 고통스러운 관계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이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감정 회복의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무너진 관계에서 다시 시작한 부부들. 정서적으로 멀어진 부부가 다시 웃으며 함께 걷게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다시 보려는 작은 시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사례 우리 결혼의 방학을 줘보자. 김태진 씨 부부는 결혼 32년 차였습니다. 감정 없는 대화, 늘어나는 침묵, 그리고 같은 집에서 각방 생활. 두 사람 모두 이혼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늙어가는 건 끔찍하다고 느꼈죠. 그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관계가 너무 버겁다. 한번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보는 건 어때요? 그들은 처음으로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험했습니다. 각자 작은 원룸을 얻어 3개월간 떨어져 살기로 한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서로에 대한 분노보다 그리움과 아쉬움이 커졌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시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애틋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피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랑은 안 해도 동지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유라 씨 부부는 결혼 28년 차. 사랑은 식었고 대화는 없었지만 자녀 결혼식과 집 문제로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 유라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린 연인처럼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동료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낚시를, 아내는 글쓰기를 즐기며 공간은 다르지만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부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은 없지만 평화는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사는 의미를 다시 정의한 겁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해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살긴 힘들고 이혼은 못할 때 부부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지금 상황에서 이혼은 부담스럽고 같이 사는 건 고통스럽다며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1. 감정을 버티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서운해도 외로워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또 시작이야. 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 감정은 말로 꺼내야만 정리됩니다. 오늘 하루 외로웠어. 당신한테 실망스러웠어. 근데 이유는 말하고 싶어. 이렇게 부드럽게 내 감정을 설명해 보세요. 팁 감정보다는 느낌을 전하세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부부 관계를 다시 정의하세요. 연애하듯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우린 이제 동반자,
동지 혹은 좋은 룸메이트로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부부의 역할을 재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결혼은 하나의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3. 공간과 시간을 분리해 보세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감정이 마찰되고 숨이 막힙니다. 1인 공간, 각자의 방, 혼자만의 시간.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감정을 회복하는 숨구멍입니다. 하루 30분 혼자 산책하기.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 각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 확보.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은 부부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4.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왜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왜 그럴까?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다시 말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5. 감정 회복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 한 번 손을 잡기, 고마운 일 한 가지 말하기, 주말 한 번은 같이 산책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게 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감정은 어느 날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습관처럼 다듬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5가지는 지금 너무 힘든 부부에게 이제 와서 뭘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회복. 이은재 씨 부부는 결혼 27년 차.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말도 없이 지내며 말 그대로 의무로만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과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이은재 씨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로의 생일도 챙기지 않고 기념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식탁에서는 뉴스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책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감정을 회복하는 습관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고 아내는 작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요. 일찍 들어와 줘서 고맙네. 휴지 사다 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느 날 커피 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컥했답니다.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엔 함께 걷기 시작했고 다음 달엔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손도 다시 잡아보았고 결국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은재 씨 부부의 변화는 사랑이 식어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저 서로가 지쳐 있었고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우린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이해와 존중으로도 우리는 다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부부의 비밀. 행복한 부부가 지키는 3가지 습관.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다투고도 더 가까워지고 어떤 부부는 싸우지 않는데도 멀어집니다.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 고맙다는 말, 가족 사이에서는 자주 생략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고마움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 힘이 났어. 아침밥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차 조심히 몰아줘서 고마움이네. 이런 말 한마디가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일상에 서로의 존중과 애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팁. 하루에 한 번 고마웠던 일을 찾아보고 말로 해보세요. 그게 부부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하루 10초 손 잡는 습관. 스킨십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감정이 전달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 저녁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같이 걸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부 관계는 말보다 신체의 작은 접촉에서 먼저 회복됩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나는 아직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라는 신호니까요. 셋째, 함께 웃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오래된 부부에게 웃음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을 때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기. 서로의 옛날 이야기 꺼내기. 하루 중 가장 웃겼던 일 한 가지 말해보기. 한 부부는 매주 금요일을 웃음 챌린지의 날로 정하고 서로 웃긴 얘기 한 가지씩 준비해 나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놀이가 긴장도 풀고 대화도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죠. 이 세 가지 습관. 고맙다 말하기, 손잡기, 웃기. 이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따라하기만 해도 부부 사이에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를 망치는 네 가지 습관. 좋은 습관이 관계를 살린다면 나쁜 습관은 그 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째, 비교하는 말투. 우리 옆집 남편은 그렇게 다정하대. 누구는 아내가 돈도 벌고 살림도 잘한다더라. 이 말들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상처를 남깁니다. 비교는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침묵으로 감정을 무시하기. 화가 나면 입 다물고 며칠 말 안 하기. 말 걸어도 대꾸 없이 지나치기. 감정이 상했을 때 차가운 태도로 무시하기. 이건 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침묵은 관심의 부재이고 계속 반복되면 감정이 다치는 습관이 됩니다. 화가 나면 피하지 말고 지금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하자는 식으로라도 감정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난과 단정적인 말. 당신은 항상 그래.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아닌 공격과 회피의 싸움으로 몰고 갑니다.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나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넷째, 무관심과 권태를 방치하기. 서로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그 관계는 정서적 방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보는 저녁 시간, 생일이나 기념일도 무감각하게 넘기기, 상대가 힘들어 보여도 묻지 않기. 권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교, 침묵, 비난, 무관심. 혹시 지금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부부들의 결정적 순간. 이성우 씨 부부는 결혼 30년 차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고 그동안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보고 지시, 응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밥 먹었어? 문 잠갔어? 어디가? 어느 날 아내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내는 병원도 혼자 갔다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가족이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남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무심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손수 끓인 미역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했나 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글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짜 감정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의 사례입니다. 박지연 씨 부부는 결혼 20년 차.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해졌다는 것. 말을 걸면 짜증, 식사 시간도 각자 알아서 휴일엔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지연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본 게 언제야?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동네 작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커플석이 아니라 떨어진 좌석이었지만 그날 이후 우린 영화 보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부는 예전처럼 다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삶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 게 아니라 그저 서로를 다시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도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희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엔 말하지 못할 답답함을 오래도록 안고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사람, 같은 침묵. 하지만 말 한마디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 공기 속에서 혼자 마음 앓이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혼은 하고 싶지만 현실은 어렵고 그렇다고 이대로 평생을 참고 사는 것도 괴롭고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니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나 자신을 위한 용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맙다 말하기, 손 한번 내밀기, 웃는 시간 만들기, 비교하지 않기, 침묵 대신 표현하기. 이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지금 바로 해보세요. 어쩌면 그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지켜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란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사이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은 그 어떤 대단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평범한 노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